마리사의 하루는 기분 좋게 시작되지 않았습니다. 그녀는 두통으로 몸을 떨었습니다. 그녀가 원했던 것은 시끄러운 사무실에서 가급적이면 시원한 강이나 바다 옆에 있는 것이었습니다. 마리사는 잔잔한 파도가 모래 위로 굴러내려가고 따뜻한 태양이 그녀의 어깨를 긁어주며 휴식을 취하는 모습을 상상했습니다. 상사가 분기별 보고서를 기다리고 있다는 공상을 할 시간이 별로 없었습니다. 마리사는 그가 가장 좋아하는 가장 책임감 있고 시간을 엄수하는 부하 직원이 거의 그의 오른편에 있었고 암묵적인 직함은 그녀에게 평화를 주지 못했습니다. 그래서 마리사는 끊임없이 부담감을 느꼈습니다. 갑자기 사무실 문이 열렸고 그녀의 조수 애비가 방문객이 도착했다고 말했습니다. 이것은 개인적인 질문입니다. 머리서는 이상하다는 사실에 놀랐습니다. 누구도 예상하지 못하지만 들어오라고 말하세요. 머리서는 등을 곧게 펴고 머리를 정돈한 다음 간신히 눈에 띄는 움직임 그녀의 발이 신발 속으로 미끄러져 들어갔다. 마리사보다 10살 어린 여자가 사무실에 들어왔다. 그녀는 자신을 제시카라고 소개하고 마리사를 반항적으로 바라본다. 내가 어떻게 그를 방해했는지, 왜 남편을 떠났는지 생각해 보세요. 마리사는 낯선 사람의 요청에 매우 놀랐지만 당신이 그를 지켜주었기 때문에 당신은 더 이상 젊지 않았고 그는 당신에게 안타까웠지만 그는 나를 사랑했고 그녀는 숨이 막혔습니다. 제시카 그녀는 제커리와 미친 듯이 사랑에 빠진 고아라고 설명합니다. 마리사의 남편 제커리도 같은 감정을 느끼지만 제시카와 함께 있을 수는 없습니다. 제시카에 따르면 그의 아내가 불치병을 보는 것을 거부하거나 다른 이유로 인해 제시카와 함께 있을 수 없습니다. 가난한 제커리는 완전히 그 사람의 감정과 책임을 찢어놓으려고 고문을 당했어요. 게다가 우리는 아이를 가져야만 했어요. 제시카가 소리쳤고 사무실 전체가 그녀의 목소리를 들었습니다. 방해가 되지 마세요. 아이를 버리지 마세요. 당신은 늙었어요. 왜 당신은 단지 동정심에서 주는 남편이 필요합니까? 그의 자유와 그의 젊은 마음은 그를 행복하게 만듭니다. 마리사는 놀라움을 숨길 수 없었습니다. 제커리가 결혼 10주년 기념일에 그녀를 위해 그런 선물을 준비했다는 사실에 당연히 실망했지만 반면 애 상황은 흥미로워 보였습니다. 오늘은 남편과 함께 있을까봐 걱정됩니다. 요양원에 가야 할 시간이었는데 그와 그의 인생 전체가 그 앞에 놓여 있습니다. 마리사가 의자에 지친 채 몸을 기댄 어리둥절한 소녀를 바라보며 낄낄거리며 말한 모든 것을 내가 처리하겠습니다. 제시카가 사무실을 떠날 때 다시 눈을 감았습니다. 결혼한 지 10년이 된 그녀와 제커리는 몇 년 전에는 처음에는 자녀가 자신의 경력에 집중할 것이라고 생각하지 않았으며 마침내 자녀를 가질 때가 되었다고 결정했지만 소용이 없었습니다. 니서는 자신과 남편 모두 스트레스가 많은 직업을 갖고 있었기 때문에 스트레스 때문이라고 생각했지만 건강을 확인하기로 결정했고 어제 테스트 결과를 확인했는데 제커리가 아이를 가질 수 없다는 것이 분명하게 나타났습니다. 이것이 바로 제시카가 자신에 대해 이야기하는 이유입니다. 임신으로 인해 마리사는 기분이 좋아졌고 이제 그녀는 남편과 이야기를 나누고 그가 건강이 좋지 않다는 이유로 그가 어떻게 반응하는지 보고 싶어 합니다. 마리사는 일찍 퇴근하여 집에 왔습니다. 우리는 진지하게 이야기해야 합니다. 마리사는 방에 들어오자마자 남편이 제시카가 보러 왔다고 말하기 시작했습니다. 너 오늘 내 여주인 그래 그 사람이 왔는데 내가 너한테는 너무 늙었으니 이제 너를 자유롭게 해줄 시간이라고 해서 그래 난 유죄지만 너를 떠나지 않을 거야. 우리는 너무 많은 일을 함께 겪었어. 제시카는 너무 젊고 순진해서 그녀가 너를 화나게 해도 아무것도 비난해서는 안 돼. 내가 그녀와 이야기할 것이고 그녀는 그의 여주인이 화를 내기 위해 그녀는 감히 직장에 와서 이런 말을 했고 그녀는 분명히 자신이 완전히 바보라고 생각했습니다. 제커리 그리고 나는 그녀가 이 집에 계속 존재한 것에 대해 사과할 필요가 없습니다. 짐을 싸고 내가 진짜 스캔들을 시작하기 직전에 떠나세요. 제커리는 고개를 숙이고 문지방에 서 있던 물건을 가방으로 싸러 갔다. 그는 머뭇거리다가 모든 것을 고치려고 다시 시도했다. 마리사 너무 열중하지 말자. 어쩌면 우리가 어떤 식으로든 모든 것을 고칠 수 있을지도 모른다. 나는 여전히 당신을 사랑한다. 내 사랑하는 남편. 당신이 말하는 것 빼고 다 말했어요? 길에 아이가 있는데 그 아이가 제커리와 계약을 하고 당연히 떠나는 게 낫겠다. 그 사람이 문을 열었는데 마리사가 갑자기 그 사람에게 전화해서 자신이 제안한 테스트 결과를 건네줬어요. 좀 더 주의 깊게 살펴보다가 그 앞에 있는 문을 쾅 닫는 소리가 들렸습니다.
제커리는 문서에 적힌 내용을 이해하려고 분명히 떠나지 않는 것 같았고 마침내 깨달았을 때 그는 비명을 지르며 히스테리하게 문을 두드리기 시작하여 그것이 무엇을 의미하는지 나에게 설명했습니다. 내 문제는 제커리의 사랑하는 제시카가 자신의 아이의 아버지인 당신에게 설명해 줄 수 있도록 놔두세요. 마리사가 소리쳤고 닫힌 문을 통과한 후 제커리가 떠나기 위해 엘리베이터를 부르는 소리가 들렸습니다. 마리사는 잠시 그에게 동정심을 느꼈지만 곧 그녀는 갑자기 그가 그럴 가치가 없다는 것을 기억한 그녀는 그날의 행사로 인해 자신이 얼마나 피곤한지 깨달았습니다. 그녀는 객실로 들어가서 크고 푹신한 담요가 덮인 소파에 누워 마침내 울음을 터뜨렸습니다. 마리사는 약 12년 전 그가 서툴고 근시적인 의과대학생이었을 때 자신과 제커리가 긴장해서 말더듬에도 불구하고 손에 있는 상자를 쓰러뜨렸을 때 거리에서 어떻게 마주쳤는지 회상했습니다. 레이저 눈 수술을 받고 자신감 있고 잘생긴 젊은 의사가 되었습니다. 마리사의 친구들은 그녀가 이렇게 훌륭한 파트너를 갖고 있다는 것을 부러워하지만 제커리는 항상 자신은 마리사만을 사랑한다고 말했기 때문에 마리사는 그를 믿습니다. 남편의 배신으로 마리사는 마지막 힘을 잃게 되었고 어쩔 수 없었습니다. 그녀의 업무에 영향을 미치는 그녀의 상사는 매우 공정한 리더입니다. 그는 직원을 소중히 여깁니다. 그는 이를 알아차리고 어조를 관용하여 머리서를 해변에 쉬게 하는데 반대하지 않습니다. 머리서는 처음 몇 동안 인기 있는 라커스 휴가에서 떨어진 조용한 장소를 선택하려고 합니다. 며칠 동안 그녀는 따뜻한 햇살과 잔잔한 바닷바람, 파도 소리를 즐기며 해변에 누워있을 뿐이었지만 며칠이 지나자 지루해지면서 다른 휴가객들을 조심스럽게 관찰하기 시작했습니다. 어린애 같은 열정으로 파도를 향해 달려가며 물가에서 아이들과 놀고 있던 25세쯤. 그는 바다를 본 적이 없지만 어른들 앞에서는 소년처럼 행동하고 한편으로는 청년처럼 행동하여 그녀를 혼란에 빠뜨렸다. 반면에 머리서는 그의 유치함을 관찰하는데 관심이 있었습니다. 그의 부도덕한 에너지가 놀이에 빠지기 시작했습니다. 머리서 투 차일드후드 그녀는 또한 제시커가 옳았을지도 모른다는 생각을 할 수도 있었습니다. 나는 정말 늙은 여자가 되었습니다. 머리서는 저녁에 갑자기 자신에 대해 생각했습니다. 머리서는 슬픔을 느끼기 시작했습니다. 가장 가까운 바에서 그녀는 일주일 동안 그런 장소에 대한 생각을 피했지만 그녀는 너무 지루해졌고 그녀에게 늙어 우울해졌습니다. 그녀는 그녀의 원칙에 어긋나기로 결정하고 바에서 시끄러운 회사에서 즐거운 시간을 보내려고 노력했습니다. 그녀는 같은 남자를 발견했습니다. 해변에서 그도 그녀를 알아보았고 손을 흔들며 옆에 앉으라고 권유했습니다. 마리사는 눈치채지 못한 척하고 바 반대편 끝에 앉았습니다. 안녕하세요. 그녀 옆에서 목소리가 들렸습니다. 앉아도 될까요? 마리사는 위를 올려다 보았습니다. 같은 청년이 다시 예기치 않게 자신을 위해 인정했고 그녀는 그 남자를 앉히기로 동의했고 그는 자신을 캐머런이라고 소개했습니다. 그녀는 또한 그녀의 이름이 가능한 한 무관심하게 보이려고 노력했다고 말했습니다. 나는 당신이 내 공연을 정말로 좋아하지 않는다는 것을 알았습니다. 오늘은 내가 어린아이처럼 행동했다는 건 알지만 해변에 간 건 정말 처음이었어. 진심이야? 마리사는 놀라서 고개를 끄덕이며 부모님이 여행을 고집하셨다고 말했습니다. 그는 작은 마을에 살았고 아버지와 함께 일하기 시작했습니다. 5년간 휴일 없이 일한 후 방과 후 바로 자동차 수리점 그의 부모는 아들에게 25번째 생일 선물을 주기로 결정하고 강제로 그를 이 아름다운 장소에서 쉬게 보냈습니다. 캐머런은 머리서에게 이전에 해변에 가본 적이 있는지 물었습니다. 머리서는 자신이 전 세계의 많은 리조트를 다녀본 성공적이고 성숙한 여성이라고 확실히 말할 수 있지만 어떤 이유에서인지 이 순진한 직원 앞에서 무의식적으로 자신을 높이고 싶지 않습니다. 외로움과 바다에 대한 사랑 외에는 공통점이 없는데도 이야기를 시작합니다. 카메론은 단순하지만 그의 젊음의 솔직한 성실함과 넘치는 에너지는 칵테일 몇 잔을 마신 후에 제 역할을 다합니다. 마리사는 뜻밖에도 새로운 지인의 품에 안기게 됩니다. 머리서는 캐머런 제커리와 항상 잘생겼지만 그를 용서하고 이제 캐머런이 잠든 모습을 바라보며 아침의 열정과 술의 안개가 사라지기 전에 어떻게 이렇게 살 수 있는지 이해하지 못하기 때문에 침대에서 누구와도 만족한 적이 없다는 것을 깨닫습니다. 그녀는 머리를 비우고 여자는 사물을 현실적으로 바라보고 이러한 관계에는 미래가 없다는 것을 이해합니다. 예, 좋지만 옳지 않으며 모두가 일상생활로 돌아가야 합니다.
마리사는 조심스럽게 이불 아래로 미끄러져 카메론의 방을 떠난 다음 모였습니다. 소셜 네트워크를 통해 사람들을 만나고 심지어 몇 번의 데이트를 할 때에도 그녀의 동료들은 값비싼 리조트의 고급 자동차 등을 타고 휴가를 떠난다는 빈 이야기에 관심이 없었고 그녀의 생각은 계속해서 캐머런에게 돌아왔고 제커리가 여러 번 그녀의 삶으로 돌아가려고 노력한 후에도 DNA 검사 결과가 정확했던 적도 있었고 제시카가 고아도 아닌 줄 알고 헤어졌는데 제시카가 계속 바람을 피웠고 전 부인에게 마리사 괜찮아 우리 같이 다시 시작하자고 전 부인에게 불평했어요. 제컬이 아직 안 했어요. 오랫동안 당신에게 관심을 가져왔습니다. 평범한 여자를 찾아 그녀와 함께 평화롭게 살 것을 제안합니다. 내 인생을 고치도록 해주세요. 특히 지금부터 당신의 비열함은 결코 용서할 수 없습니다. 나는 당신이 세상에서 가장 훌륭하고 정직한 남자가 아니라는 것을 압니다. 머리서는 제커리가 그의 전처의 말에 충격을 받았고 그가 가장 상처받은 곳을 때리는 것에 대한 분노로 그에게 복수하기로 결정했다고 반박했지만 머리서는 정말로 그렇게 생각했고 캐머런과 함께 밤을 보낸 후 그녀는 깨달았습니다. 남편과의 관계에는 진정한 애정이 없었습니다. 그녀의 조수 애비가 아니었다면 마리사의 삶이 어떨지 몰랐습니다. 최근에 좋은 친구가 된 여성은 퇴근 후 종종 카페에 앉아 주말에 볼링이나 스케이트를 타거나 무더운 여름이 되자 머리서는 더운 도시가 얼마나 그녀의 소음을 억압하는지 느꼈습니다. 그녀는 다시 편두통에 시달리기 시작했고 하루 종일 사무실에 앉아 있다가 지는 듯한 아파트로 돌아가고 싶지 않았습니다. 에비나는 완전히 망연자실해서 그녀에게 불평했습니다. 친구들 주말에 어디든 가자 강이나 호수 근처여야만 했고 나는 물에 들어가서 우리가 떠날 때까지 거기 앉아 있겠다고 맹세했고 할머니 집에 가자 애비는 소리쳤고 에드는 그녀가 살고 있다고 행복하게 말했습니다. 강과 숲이 있는 작은 마을에서 처음에 머리서는 애비가 그녀의 손녀이고 머리서가 낯선 사람이었기 때문에 어바이의 할머니 집에 머무르는 것을 주저했지만 애비는 머리서에게 할머니가 매우 친절한 사람이라고 확신했고 머리서는 마침내 머물기로 동의했습니다. 금요일 밤에 여자들이 어바이의 할머니 집에 도착했고 그녀가 정원의 고정 테이블에서 그들을 기다리고 있는 것을 발견했습니다. 그들은 이 늦은 시간에 접대를 거부하려고 했지만 노부인은 듣지 않았습니다. 아무 일도 일어나지 않을 것입니다. 내일 수영을 하게 될 것입니다. 정말 좋습니다. 피트니스 MRS 샌드버그 네, 물론이죠. 저는 수영하는 법과 애비가 머리서가 얼마나 이상한지 모릅니다. 내일 당신과 나는 반대편으로 수영하여 애비가 손을 흔들고 머리서에게 아이디어를 포기하라고 경고할 것 같습니다. 강은 얼어붙은 지하수 흐름으로 인해 예측할 수 없기 때문에 가장 강하고 용감한 사람조차도 감히 반대편으로 수영할 수 없습니다. 미사는 애비가 수영을 못하지만 샌드버그를 그리워하기 때문에 비겁하다고 웃으면서도 믿지 않았습니다. 또한 확인했습니다. 그들의 강을 조심하는 것이 더 나았지만 마리사는 친구가 아직 자고 있는 동안 이른 아침 거침없이 있었고 마리사는 수영복과 가벼운 가운을 입고 강으로 달려갔고 강 위에 떠있는 안개는 조용하고 차분한 분위기를 자아내 황홀하게 만들었다. 자연의 아름다운 머리서는 신나는 쿨리버에 몸을 던지고 수십 번의 강력한 스트로크를 했습니다. 그녀는 강 한가운데에 있었고 믿을 수 없을 만큼 평온함을 느꼈습니다. 여기 위험한 강이 어디 있는지 그녀는 코를 골고 반대편으로 헤엄치기 시작했습니다. 1분도 걸리지 않았습니다. 마리사는 근육이 경련을 참을 수 없어 추위를 느꼈고 절박한 여성은 도움을 청하기 위해 울부짖기 시작했습니다. 마리사는 온 힘을 다해 울었지만 거의 아무도 자신의 말을 들을 수 없다는 것을 깨달았습니다. 그녀의 삶의 마지막 몇 분 동안 그녀는 의식을 잃었고 마리사는 해안에서 정신을 차렸습니다. 그녀가 도움을 청하는 도중에 낚싯대를 들고 강둑에 앉아있던 동료가 강으로 돌진했다는 것이 밝혀졌습니다. 아침에 버리를 낚시하고 싶지 않았습니다. 그는 그날 아침에 인공호흡을 수행할 수 있는 능력이 있었습니다. 아마도 머리서의 마지막 호흡이었을 것입니다. 그러나 이것이 유일한 기적적인 우연은 아니었습니다. 그녀의 구세주를 바라보는 머리서는 옆에 앉아있는 친구에게 도움을 청하는 그녀의 외침을 듣고 그녀의 눈을 믿을 수 없었습니다. 낚싯대가 있는 둑이 강으로 달려갔고 그가 아침 일찍 낚시를 하고 싶었다는 사실이 아니었다면 인공호흡을 할 수 있는 능력이 아마도 마리사의 마지막이었을 것입니다. 그러나 그것이 유일한 기적의 우연은 아니었습니다.
그녀의 구세주 마리사는 그녀의 눈을 믿을 수 없었다. 캐머런은 당신인가 아니면 내가 환각을 하고 있는 것인가? 예, 마리사는 나야. 어쨌든 당신은 어떻게 여기까지 왔는가? 당신은 어디로 사라졌고 나는 거의 미칠 뻔했습니까? 당신은 나에게 기분이 좋지 않습니까? 마리사는 카메론 힐리를 바라보고 그녀는 그녀만큼 누구와도 잘 지냈던 적이 없었고 그녀는 단지 겁이 났을 뿐이라고 인정했습니다. 1시간 후에 그들은 그의 넓은 테라스에 앉아 맛있는 사과 파이를 먹고 차를 마셨습니다. 머리서는 내 약혼자입니다. 캐머런은 말합니다. 머리서는 놀라서 기침까지 하며 자신있게 대답합니다. 그녀는 어제 여기에 와서 샌드버그 부인의 집에 머물렀습니다. 비즐리 부인은 아들의 약혼자가 왜 집에 머물지 않았는지 놀랐고 캐머런은 머리서가 엄격한 규칙을 따르고 살기를 거부했다고 침착하게 거짓말했습니다. 결혼식 전에 그녀의 약혼자와 같은 지붕 아래서 그래서 그의 견해로는 그들은 가능한 한 빨리 결혼해야 한다고 나에게 묻고 싶지 않습니까? 마리사는 낮은 목소리로 우리가 제출하기로 동의했다는 것을 기억하지 못한다고 말했습니다. 신청 내일 모레 엄마는 햇볕에 과열될 수도 있습니다. 캐머런은 웃었습니다. 제 생각에는 마을에서 로커스 결혼식이 열린 지 한 달 후에 비즐리 부인이 미소를 지으며 고개를 저었습니다. 캐머런은 머리서를 존경했고 그녀와 단둘이 있을 순간을 간절히 기다렸습니다. 다시 그녀의 사랑하는 사람 그는 그의 따뜻한 말과 그의 부드러운 포옹에 녹았습니다. 젊은 부부는 서로에게 너무 열중하여 혼자라고 생각했고 오직 그들의 사랑과 행복만이 그들을 지배했습니다.